주양자인 엄마가 ADHD면 아이 일상 관리가 참 어려워요. 본인 일상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대신에 이해는 잘할 수 있어요. 왜 안 되는지 너무 잘 아니까. ADHD 일상은 우당탕이지만 오히려 좋아. 유쾌한 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DHD로 진단받은 환자가 약 26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연령별로는 10대 아이들이 약 9만 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ADHD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학교 선생님을 모시고요. ADHD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DHD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20년 차 중등 과학교사 엄마 최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중1 때 ADHD 진단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네, 고2인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ADHD의 경우는 12살 전에 증상이 좀 보인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좀 진단이 늦어졌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좀 어려웠던 이유가요? 우선은 이제 아이가 퍼즐놀이라던가 그림 그리기, 책 읽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어릴 때부터 이거를 할 때 집중력이 너무 좋았어요. 조금 의심이 들 때마다 에이 말도 안 돼. 집중력이 저렇게 좋은데 무슨 ADHD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가장 큰데 제가 주의력과 집중력의 차이를 구별을 못해서 오는 일이었다는 거죠. 좋아하는 일뿐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는 게 주의력인데 집중력과는 이제 다른데 제가 이걸 좀 몰랐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까지 공개 수업을 가면 손가락을 계속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뭔가를 막 한다던가 아니면 저를 2, 3분에서 5분에 한 번씩 쳐다보면서 막 엄마 사랑해 막 계속 하트를 이제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혹시 이러저러 하던데 ADHD 아닐까요? 하면 해마다 아이 어머니 절대 아니에요. 아이 필명이 티라노인데 티라노 평소에는 절대 저렇지 않아요. 엄마 와서 많이 흥분한 것 같아요. 라고 해마다 그러셔서 이제 아닌 줄 알았는데 초등 고학년 되면 확 드러난다고 하는데 코로나였어요. 하필이면 5학년, 6학년. 중1이 됐는데 갑자기 수업 시간 지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과목별로 다. 그래서 2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 놓쳤다 하는 겁니다. 아이도 ADHD여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선생님도 ADHD인데 본인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어려움까지 챙기려고 하시니까 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주양자인 엄마가 ADHD면 아이 일상 관리가 참 어려워요. 본인 일상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내가 자기가 싫은데 애를 재워야 되니 이게. 대신에 이해는 잘할 수 있어요. 왜 안 되는지 너무 잘 아니까. 근데 또 반대인 경우도 되게 힘드세요. 엄마는 아닌데 아빠가 ADHD라서 애가 ADHD면 아무리 책을 읽고 그래 뇌 문제야 애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아침에 못 일어나는지 왜 또 흘리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들을 둘 키우는 느낌인 경우도 많다는 그쵸, 얘기도 그쵸. 많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유전이거든요. ADHD는 이제 연구에 의하면 70%대에서 90%까지도 유전으로 보는데 부모님 중에 2분 중에 1분 또는 심한 경우는 2분 다 ADHD인 경우도 흔해요. 근데 우리 잘 살았잖아. 이거죠. 우리 ADHD도 몰랐는데 잘 살았잖아. 얘는 더 잘 살겠지.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말로는 뭐 ADHD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야. 신경 다양성이야.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시고 제가 추천드린 건 농담 따먹기예요. 놀리는 거예요. 서로 막 ADHD라고. 저희 집이 그런데 남편은 ADHD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빠가 뭐 실수로 뭐 집에서 뭐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와 찐 ADHD네. 우리도 안 넘어지는데 막 깔깔깔 놀리고 막 핸드폰 어디 있지 막 계속 찾으러 다니면 아들이 어이 쯧쯧쯧 한심하기는 막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놀리다 보면 아 ADHD가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중간에 사람들도 있는 거구나. 그냥 이거를 진정으로 애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ADHD 증상을 의심은 좀 하는데 이걸 진단받으러 가는 것까지가 불편하고 어려우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혹시나 이런 위험시 놓치지 말고 좀 병원에 가보시라고 도움이 될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나고 보니까 3살 때부터 신호가 있었더라고요.
TPO라는 말 아시잖아요. 어른들도 직장에서의 모습과 친구 만날 때의 모습, 집에서의 모습, 그다음에 말투, 행동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모습, 그다음에 교과 학원에서의 모습, 운동이나 취미 학원, 친구들이랑 놀 때 다 달라져요. 집에서는 이제 안 보이는 모습들을 어딘가에 선생님이 말을 하시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애 집에서는 안 그런데요? 이제 많이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용기를 못 내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에 가는데 집에서는 그러지 않던 아이가 자꾸 앞으로 나가서 신기한 물건을 만지는 거예요. 나눠주질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몇 번째 만에 거의 잘렸거든요. 저도 그때 기분이 나빠서 그냥 그만두고 말아버렸는데 지나고 나서 좀 후회가 되고, 저희 아이처럼 충동성이 엄청 심하지 않은 애들은 소규모 학원에서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공개 수업 꼭 가셔야 되고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는 무조건 참석하시라. 특히 이제 공개 수업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쉬는 시간부터 10분 전에 가서 보세요. 누구랑 노는지. 그러면 교우관계 수준까지 알 수 있거든요. 같이 정말 노는 건지 그냥 앉아만 있는 건지도 봐야 되고, 혼자 놀지 않는지, 같이 논다면 주도적인지 보조적인지 여러 가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특히 그 모둠 수업할 때는 아이의 그 이미지나 입지까지 알 수 있어요. 반 아이들이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은근히 무시하는지, 대놓고 무시하는지, 무시하진 않지만 얘기는 들어주는 정도인지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애가 제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지, 아예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러니까 딱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해도 생각보다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하루 그 직장을 빼고라도 갈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ADHD인 거를 네. 많이 숨기고도 싶어 하시는데요. 학교 선생님한테 알려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눈치채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꼭 말씀드려요. 저희끼리는 다 알아요.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되게 많거나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혼합형인 경우에 티가 잘 안 나기도 하는데, 근데 충동 우세형이거나 혼합형이다? 어차피 눈치채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중1, 중2, 중3 해마다 들켰어요. 작년에는 이제 한 약물 치료도 한 3년 돼가고 학교가 바뀌었으니까 새 출발 좀 해보자고 말하기 싫었는데 전화가 먼저 왔어요. 좀 상담하는데 내가 산만하다는 거예요. 1:1 상담인데. 그래가지고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친절하게 올해 알아서 인수인계 해주시겠대요. 어차피 눈치채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좋아요. 멘트는 ADHD는 동기부여와 실행이 잘 안 되는 게 핵심 문제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일들에 동기가 안 생기고,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귀찮은 감정이 자꾸 몰려와요. 그래서 안 하고 자꾸 미루게 돼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애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잘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이런 아이 맡겨서 죄송하지만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쓰는 멘트예요, 선생님에게. 그러면 이 어머님 진짜 진심이구나 하고 저를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좋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노력한 엄마인데 아이를. 이제 아이가 주의력 결핍 우세형이라서 티가 잘 안 난다. 또 공부에 관심이 많고 잘 챙긴다. 그런 말 안 해도 되지만 공부는 잘해도 친구를 못 사귀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생활에 뭔가 실수가 자꾸 잦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시라고 저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말할까 말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요. ADHD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이 좀 힘들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 자녀분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어떤 점을 어려워했을까요? 아이가 제일 힘들어했던 거는 교우 관계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많은 ADHD 부모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갔는데 이제 1학년 때 너무 인싸그룹에 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인싸그룹의 리더격이 알고 보니까 ADHD 남자애였어요. 근데 팩인싸였어요, 반에서. 키 크고 잘생기고 영어 잘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끼고 싶어 했는데 못 낀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이 그냥 지나가면서 약간 외톨이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2학기에 10월쯤인가 진단을 받으면서 약물 치료를 하니까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던 수학 그 성적이 갑자기 50점이 오른 거예요. 이제 1학기 때 40몇 점을 받은 애가 갑자기 90몇 점이 나오면서 인싸인 ADHD 남자애가 티라노, 수학은 잘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보니까 생각보다 착하네, 이렇게 되면서 껴준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을 표현에 의하면 엄마, 나 그때 날아다녔어, 이러더라고요. 드디어 모든 고민 그때 해결이. 너무 행복했어. 와.
3학년 때는 이제 동굴에 들어갔어요. 친구를 사귀려 노력을 안 하고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고 그때 이제 지켜보는 게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혼자여도 괜찮아. 평생 혼자인 게 아니잖아. 이 말도 많이 해줬고 교우관계 문제도 지금은 많이 해결을 한 이제 상태거든요. 아이가 좀 더 컸네요. 예, 뭔가 예. 스스로도. 이게 이제 아이는 아마 이것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수행평가. 아이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이게 저도 이제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중학생인데 스스로 해야지. 스스로 못해? 할 수 있어야 돼. 연습해.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있다는 공지를 10분 내내 들은 걸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요. 또는 있다는 건 아는데 세부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있다는 사실자 새까맣게 잊은 걸 제가 어떻게 챙기겠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목은 나중에 0점을 받아오는 거예요. 엄마 속이 정말. 0점에서 4점. 아이고. 10점 만점에. 그래서 이게 편차가 아주 심했어요. 이게 저는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수학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ADHD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잘하는 한 방에 있으면은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는다고 하셔서 이렇게 좀 한 방을 발견하는 방법 또는 네. 키워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이제 평소에 면밀하고 세심하게 꾸준히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아이가 어떤 걸 할 때 집중력이 올라가고 안산만한지, 그다음에 어떤 걸 할 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잘하는지. 당장 잘하는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걸 할 때 좋아하는지를 잘 보시고 너무 자기주도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학교에서 보면은 자기주도 되는 애들 생각보다 정말 없어요. ADHD 아이들은 자폐 성향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변화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불안이 높거든요. 익숙한 것에 대한 안정감을 굉장히 찾으면서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즐겨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처음에 습관만 잘 들여놓으면 이 아이는 이게 너무 안정감을 가지면서 편안한 거예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수학이랑 태권도였어요. 그래서 태권도도 7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보냈거든요. 검은띠 상품까지 땄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줄넘기도 시키고 다리찢기를 시키잖아요. 다리찢기 180도로 되니까 웃긴 거는 중학교 때 다리찢기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대회를 하는 것 대회. 자체가. 아, 이게 하늘이 저보고 죽으란 법이 없구나. 이런 대회가 있냐? 이거 티라노 맞춤형 대회 아니냐. 반에서 대표로 뽑힌 거예요. 야. 1학년 때. 애들이 다 티라노 이러니까 얘가 또 막 우쭐하죠 또. 엄마 나 오늘 반 전체가 나를 응원해줬다고. 그래서 이런 거 수학 잘하는 애를 야 너 수학 이제 잘하잖아. 1등급 나오잖아. 수학 그만하고 영어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좀 더 1등급? 4% 1등급이잖아. 더 잘해보자. 수학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걸 좀 더 살려주시라. 대학으로 성공하는 시대는 많이 지났다. 아시잖아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이는 잘하는 게 진짜 없는데요, 선생님. 심지어 우리 애는 경계성 지능이에요.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ADHD의 최고의 인성 요소 전두엽이 느리기 때문에 잔머리를 못 쓰잖아요, 우리들은. 굉장히 이제 순수하고 해맑거든요. 그리고 꾸밈이 없죠. 거짓말을 못 해요. 충동적으로 거짓말하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순수하고 해맑고 그리고 툭툭 던지는 말이 좀 웃기단 말이에요. 행동도 웃기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든 뭐 예능에 나오는 연예인든 뭐라도 될 수 있겠죠. 누구나 할 수 있다. 인생은 모르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구 관계는 모든 학생들의 고민인데요. 자칫 이 ADHD의 특성이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네. 좀 이기적인 것들 으로 때문에. 비춰져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랑 좀 어울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ADHD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서 현실적인 조언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도 친구 없는 중학생으로 글 쓰면서부터 이메일을 많이 받는데 왜 이렇게 사회성이 부족할까요? 친구를 왜 이렇게 못 사귈까요? 하면 눈치가 좀 없어서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아이 눈치 없지 않아요. 근데 친구를 못 사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요. 집에서는 눈치가 없는 게 티가 안 난다. 왜냐면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이기 때문에
모든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집이에요. 사회성은 사실은 미묘한 그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사회적인 맥락 파악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그 터널 시야라고 하거든요. 터널 끝으로 보는 것처럼 시야각이 좁아요. 실제로 ADHD가 특히 주의력 문제가 심할수록 이게 좁거든요. 저도 이게 되게 좁은 편인데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밖에 못 들어서 진짜 죄송하지만 약물 치료를 아무리 해도 부족한 사회성과 눈치는 쉽게 나아지지 않아요. 가장 힘든 게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가 먼저 불안을 잡고 혼자여도 괜찮아. 야, 엄마 또는 아빠 이제 ADHD를 물려주신 분을 잘 회상을 해보면서 엄마도 왕따도 당해봤고 엄마 외톨이일 때 있었어. 근데 가만 보니까 외톨이였던 때보다 친구가 있었을 때가 훨씬 많았더라. 나 심지어 인싸였던 적도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서 혼자여도 괜찮아. 평생 혼자인 게 아니야. 세뇌가 될 때까지 계속 수시로 기분 좋아 보일 때 던지고 가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를 다. 저가 하는 거는 눈치와 미묘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드라마나 영화 같이 보는 거예요. 함께. 저는 본방 말고 다시 보기를 추천하거든요. 예를 들면 둘이 막 싸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막 하면은 멈춰놓고 저 여자 왜 삐진 것 같아?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고 생각할 시간 충분히 주고 엄마 생각엔 이런 거가 아닐까? 약간 이렇게 훈련을 꾸준히 많이 하시면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보드게임을 가족끼리 많이 하긴 했는데 특히 ADHD 진단받고 나서부터는 보드게임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전략형 보드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전략 짜는 보드게임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표정 관리를 막 하게 돼요. 상대방이 뭘 가졌는지를 자꾸 캐려고 하다 보니까 표정을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상대방 표정을 자꾸 읽으면서 이게 바로 교우관계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맨날 끝나고 혼자 안 치우고 가버려요. 근데 아들 하면서 같이 치워야지 하면서 규칙을 준수하는 훈련. 그래서 정말 최고의 사회성 훈련이자 최고의 인지행동 치료제다. 그래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ADHD 아이들, 특히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중학생인데 아직도 아이가 스스로 못한다면서 자꾸 지적하는 말. 너 몇 년째 아직도 그러니 엄마가 언제까지 지지석거를 해줘야 돼. 이런 말들. 그리고 전두엽이라는 이성을 관장하는 뇌의 발달이 더디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저희 아이 같은 고2여도 고2가 아닌 거예요. 어린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못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남편을 보시라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남편이 양말을 뒤집지 않고 양말을 벗나요? 아니요. 십몇 년째 양말을 뒤집잖아요. 똑같습니다. 빨래통에 빨래를 넣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남편도 안 되는데 아이는 더 안 된다. 사실은 이거 다 제가 했던 말이에요. 참고로. 다 제가 해보고 다 망해보고 돌이켜본 얘기인데 네가 힘들 게 뭐가 있어. 엄마가 학원 다 보내줘. 학교도 다 뭐 학비도 무료야. 엄마는 야 학비 못 내가지고 뭐 저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야 엄마는 공부하고 싶어도 문제집값이 없었어.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 지금 부모님 세대와 요새 아이들의 세대의 스트레스의 양과 강도가 다르다. 왜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희 때는 방황을 막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정신만 차려서 수능만 잡으면 대학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서울 너무 빡세졌고 게다가 한치의 방황의 틈을 주지 않는 수시 위주의 입시 전형 게다가 정시파 좀 노려볼까 했더니 고교학점제 정말 힘들고요. 우리 때는 한 반에 5, 60명이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분반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되게 특이했거든요. 특이했어도 친구 거의 항상 있었어요. 왜냐? 60명 중에 한 명은 있겠죠. 저랑 맞는 애가. 근데 요새는 많아야 30명? 남녀 또 합반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많아야 동성이 15명에 저는 이제 여학생이 적은 경우에는 한 6명도 봤거든요. 그러면요. 한 해에 2명씩은 외톨이가 꼭 나왔어요. 정말 착하고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 애인데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양과 강도가 다른 것을 부모님이 꼭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안을 들키는 말, 아이 불안을 부채질하는 말. 오늘은 누구한테 말 좀 걸어봤어? 이거 다 제가 했던 거예요. 말 좀 해보지. 왜 가만히만 있니?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오늘은 급식실 누구랑 갔어? 밥 누구랑 먹었어? 이런 것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빙글빙글 돌려서
눈치 못 채게. 체육 시간에 혹시 자유시간 줬니? 뭐 했어? 그럼 뭐 축구했다? 그럼 같이 논 거잖아요. 앉아있었다? 그럼 혼자 논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돌려서 물어보시면 된다는 거죠. ADHD 특성상 이제 말을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네, 맞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기억력도 오래 못 간다고 막 네, 그래서 자주 네. 건방증이 심하다고 또 얘기하셔서요. 네. 이 수업 듣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이 집중력 높여주는 방법 있죠. 우선 약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먹고 간 날 안 먹고 날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많이 다르고 그리고 필기하면서 듣는 거 강력히 추천. 근데 제가 학창 시절에 지금도 연수 들을 때 이렇게 하는데 모든 말을 다 받아 적어요. 농담까지. 그러면요 속이 후련하거든요. 손을 계속 움직이니까요 과잉 행동하고 싶으면 욕구가 충족이 쫙 되는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막 움직이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리고 논리적 설득. 왜 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셔야 돼요. 와닿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사춘기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야 페이커님이 역사책 그렇게 많이 읽었대. 전략 짤 때 그렇게 도움이 된대. 너 게임 개발자 하고 싶다며 막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속 설득을 해라. 그리고 집에서는 문방구에서 이만한 폰보드 있어요. 하얀 거. 이동식 책꽂이 뒤에 붙여가지고 독서실처럼 디귿자로 딱 이렇게 하니까 집중 잘 하더라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 아이가 공부할 동기부여가 잘 안 돼서 네. 외적 보상으로 용돈 좀 활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저희 아이 때 중학교 2학년 때 첫 시험 보는데 당연히 할 줄 알았죠. 전날까지 안 하더라고요. 시험 전날까지.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고 안 되겠다 하고 아들 과목당 뭐 이제 얼마 용돈을 탁 재냈더니 도파민 팡 터진 다음에 눈이 싹 돌더라고요. 번쩍번쩍번쩍 하더니 그래 하더니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90점 넘으면 5만 원. 확실하게 눈이 반짝이끈 던지셨군요. 그리고 80점만 넘어도 3만 원, 70점 넘으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90점만 했다가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학군지고 시험 너무 어렵고 얘는 하루에 공부 시간 짧지. 나중에 이제 어떻게 고쳤냐? 이제 소단원 하나 할 때마다 500원, 1,000원. 그리고 대단원 한번 끝나면 플러스 알파 얼마. 칭찬 스티커 방법의 응용이거든요. 즉각 보상도 되면서 과정에 대한 보상. 몇 점 맞아도 상관없어. 60점 맞아도 돼. 이제 이런 거죠. 성취감이 작은 소단원에서 계속 쌓여요. 그러면 점차 내적 동기부여로 보통은 많은 아이들이 이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건 칭찬이죠. 작은 거에도 막 계속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또 이래요. 오냐오냐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수백 번은 들었는데 이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낮아서요. 물을 아무리 줘도 고이지 않는 토양을 가진 아이들이거든요. 칭찬을 과하게 해줘도 절대 썩지 않아요. 부족해요. 많이 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시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동기부여를 계속 많이 수시로 반복을 해주셔라. 네네. ADHD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이런 유명인들도 ADHD를 극복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ADHD의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아이들의 좀 삶을 해상도를 좀 높여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네. 보면 좋을까요? 일반인들은 정말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저는 ADHD를 살면서 가장 힘든 거 3개가 뭐냐면 제 시간에 벌떡 일어나기, 제 시간에 밥 먹기, 제 시간에 자기거든요. 공부랑 책 쓰기보다 이게 더 어려워요, 진짜로. 최근에 이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마녀한테 주는 대가로 다리를 얻었잖아요. ADHD들은 규칙적이고 평온한 일상을 내어주는 대가로 특별한 것을 얻지 않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창의력이거든요. ADHD들은 굉장히 산만하기 때문에 두리번을 또 잘해요.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관찰력이 또 좋은 경우 되게 많아요. 저랑 저희 아이도 관찰력이 되게 좋은데 머릿속에 자극을 선별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각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콩나물 시루처럼 생각이 빼곡하다라고 말해요. 자면서도 생각이 안 멈춰요. 미쳐요, 이게 아주. 생각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생각 당연히 엄청 많죠. 그런데 그중에서는 독창적인 생각, 그 다음에 생각이 총량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생각, 그 다음에 비교가 또 돼요. 이 생각과 저 생각이 비교되면서 분석력. 그래서 생각의 양이 많다 보니까 분석적이고 창의적이다. 그리고 ADHD 특유의 그 터널 시야는 자기중심성인 반면에 그거는 과몰입과 과집중이거든요.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ADHD인 분들은. 이거는 교육학에서는 과제집착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중하면 밥을 안 먹은지도 모르고 집중한다. 저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니까 오후 4시인데 밥을 한 끼도 안 먹은 거예요. 이런 날이 많은데 요렇게 요 4가지가 ADHD에게는 축복이다. 잘 이거를 키워주셔라. 우리 아이가 혹시 ADHD가 아닐까 의심해 보셨던 분들, 그리고 ADHD 진단을 받아서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줄지 막막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